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제도나 그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경이었죠. 8살 그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중상을 입혔던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었는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개, 고지 제도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옛 격언에 그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때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여기서도 타당을 한 것 같아요. 법은 늘 사회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대처를 하게 마련이어서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제도가 정비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본질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범죄는 지금도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고요. 그 성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하는데, 그 등록 정보를 어디에 가야 볼 수 있는 것이냐, 또 우리 동네 성범죄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신상정보 등록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범죄 전체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떠올려 보실 수 있는 성범죄 전체가 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아닌 것이 있는데, 그걸 알아두시는 게 차라리 빠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이런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에 관한 죄라고 분류되는 공연음란죄,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 죄가 성립이 되는데, 역시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예전에는 성행위를 의미를 했었는데, 지금은 범위가 넓어져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쪽으로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공연음란죄가 흔히 이제 문제되는 것은 길거리에서 자위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죄가 이제 등록 대상이 아닌 죄는, 아닌 죄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호 법익이 개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회다라는 그런 법리적 이유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냐 아니냐의 중간쯤에 발을 걸치고 있는 죄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라고 해서 여자 화장실, 아이들 젖 먹이는 수유실, 그 다음에 여자 탈의실, 이런 데를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죄고요. 그 다음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이렇게 이제 하는데, 통신매체, 즉 카카오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의 한쪽에 이렇게 쭉 있는 채팅창 같은 데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사진, 영상 이런 것을 전송해서 상대방한테 도달시켰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두 개의 죄는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안 되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그때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꼭 주변에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상 정보가 등록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니까 꼭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조문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벌금형을 받으면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그 자체가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와 시청에서 벌금형을 빼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등록 대상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관련 성범죄는 그 전체가 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아동이었을 경우에, 여기서 아동이라는 것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하는 겁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이건 역시 등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해야 한다는 신상정보는 무엇일까요? 신상정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테니까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그 다음에 직업, 여기에는 뭐 직장명과 직장의 소재지 다 들어가고요. 연락처, 이건 전화번호, 이메일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체정보, 이것은 키와 몸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 사진,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번호, 이런 것들을 다 신상정보로 분류를 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자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교도소의 구치소에 그냥 실형을 받은 분들이라면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교도소장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상정보는 이런 그 성범죄자라는 분들을 이제 계속 추적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니까 등록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도록 하고 있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이 뭐 갑자기 변하지는 않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그 사진을 재촬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면, 좌측면, 우측면, 상반신, 그 다음에 전신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다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찍어서 갖다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경찰서에서 포즈를 취하라고 해서 그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것이 만들어져서 일종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듣는 질문을 하나 처리를 해보자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라고 해서 등록이 된다는데, 그러면 그 등록된 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등록된 신상정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아시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아셔야 되는데, 등록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은 신상정보를 법무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오직 수사기관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개라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에 그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법원이 선고를 해서 공개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따로 선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건데, 이거를 공개를 하려면 이 부분부터는 법원이 따로 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신상정보는 공개해라, 몇 년간 공개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뭐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록된 정보보다는 적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똑같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만 하게 되면은 마치 그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 보는 것 마냥 내 현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죄로 있는지, 그 사람 사진부터 해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특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특정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검색 조건을 반경 몇 킬로미터, 주변에 학교가 있는 형태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검색 조건만 변경하시면은 모든 그 공개된 분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막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생각보다 공개 대상자가 많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동네는 없을 것 같다, 저 동네는, 저 학교 근처는 없을 것 같다 싶지만은 검색 조건을 조금 변경해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뭔가 링크를 거신다든가 아니면 뭐 공유를 하신다든가 뭐 캡처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 처벌됩니다. 특히 뭐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캡처 자체가 불가능해요. 굉장히 그 침입적 개인정보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전파하는 식으로 알려줄 수는 없어요. 다른 분들은 또 그 만약에 궁금하다면 들어가서 직접 본인이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하는 형태로 정보를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지제도인데요. 성범죄자 등록이 있었고, 그 등록 대상자 중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의 범위는 등록 범위보다 이제 적어지게 되죠. 그런데 공개의 대상자 중에서 아동 성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고지도 될 수 있습니다. 고지라는 것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세대, 관련 기관에다가 일일이 이제 서면이나 모바일로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주변에 저도 그렇지만은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서신인 그 인쇄물을. 관련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라는 것은 아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아동을 말하는 거니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 초, 중, 고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전부 여기에 그 관련 세대가 되는 겁니다. 관련 시설이라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범죄자 고지 명령까지 떨어져 있어서 그 관련 세대 시설한테 이렇게 뭐 줘야 되는데, 어떤 뭐 노부부만 같이 사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고지 대상자로 이제 그 고지를 받으실 분은 되지 않는 거겠죠. 그러면은 신상정보 등록은 얼마나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무지하게 깁니다. 등록 기간은 이제 선고형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10년 등록이에요. 굉장히 길죠. 벌금형은 3년 이하까지는 15년 등록하고요. 3년부터 10년까지는 20년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면 30년 동안 이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되어 있는데, 수사관서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수사 목적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개 명령은 어떨까요? 그러면 공개는 내내 등록 기간 내내 공개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판결을 할 때 공개 명령을 내릴 때 몇 년간 공개를 한다,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법조문에 인용조문을 타고 들어가야 돼서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결론은 2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 동안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서 10년 사이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공개는 2년에서 3년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지하고 묶여서, 그 고지라면은 그 아동 성범죄가 염려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 세대에 알려주는 제도의 취지를 비춰봤을 때, 그랬을 때 고지하고 붙어 나오는 분들은 대체로 5년 정도가 공개 고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지는, 그러면 등록은 10년에서 30년까지, 공개는 그 범위 내에서 2년에서 10년까지. 그러면 고지는 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 대상자가 여기에서 살다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관련 세대와 시설에게 새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재고지를 하게 마련이고요. 다시 이사를 가면 거기에 주변에 관련 세대와 시설에 또 새로 고지를 해줘야 되겠죠. 반대로 여기에 어? 고지 대상자는 여기에 그대로 있고, 이 사람은 이사를 안 가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갔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관련 세대, 관련 시설의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일 경우에 알려주게 되겠죠. 신상 정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보실 게 있다면 그게 DNA입니다. 유전자 정보죠. 유전자 정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사진, 이름, 뭐 이런 거와 같은 신상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DNA 막대 배열 구조를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신상 정보가 아니고요. 따라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DNA도 채취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겁니다.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따로 채취되고 보존되는데, 이건 신상 정보에 안 들어가는 정보니까, DNA 신원 확인 정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10년에서 최장 30년 동안 등록되어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상 정보 삭제 기간 적용을 안 받는 DNA, 그러니까 신상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영구 보존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은 DNA는 2번 채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사할 때 채취하겠죠. 피해자의 몸에서 DNA, 그러니까 남성의 DNA들을 찾아내게 마련인데, 뭐 입술, 아니면 뭐 가슴, 뭐 어깨, 아니면 뭐 성기 이런 데서 남성의 DNA를 찾아내고, 그것이 지금 혐의받는 사람, 뭐 저하고 일치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제 DNA를 채취하는 게 수사 때 채취하는 DNA입니다. 이 구강 상피세포 면봉을 입안에 넣어서 구강 상피세포를 긁어내서 DNA 자료를 이제 채취를 하는데, 이것은 증거물일 뿐이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 강제 채취를 해서 국가수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고 보존을 하는데, 보존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제 사유가 없는 한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삭제 사유라고 하는 게 뭔지 이렇게 보면 무죄 판결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영구 보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신상 정보가 등록되면 다른 사람 볼 수 있나요? 예, 못 봅니다. 이건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중에 이렇게 고지 명령까지, 아니 공개 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공개 명령이 나온 사람은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뜨게 되는데, 이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고요.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벌금형 받으면 신상정보 10년 등록된다. 그 다음에 신상정보 등록되면은 그러면 30년, 20년 이렇게 꽉꽉 다 채워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2017년부터 등록 면제 제도가 도입되어서 별탈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면은 나머지 3분의 1은 삭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선고유예를 받으면 등록이 안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되어서 등록이 되지만 유예기간 2년,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은 2년이죠. 그 2년 동안만 등록이 되어 있다가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2년 등록만으로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성범죄자 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실제 성범죄의 재범률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2024년 기준인가 보니까 재범률이 3.6%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등록 대상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 대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고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 전과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과가 얼마 동안이나
기재될 수 있고 기록이 얼마나 남고 취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영상이 43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 찍냐, 다큐 찍냐, 너 같으면 끝까지 보겠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서 오늘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절반 정도로 이제 한번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른 유익한 법률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들여서 작성을 하고 올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